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이 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8천이 무너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등을 대상으로 축구 청문회가 추진됩니다. 잠실 개표소가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장 검증 뒤 다시 봉쇄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던 주식시장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7,6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4% 넘게 폭락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심이었는데 이젠 어디까지 떨어질지 불안합니다. 구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8,000선을 내주며 장을 시작해 7,7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 8,000선을 회복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종가는 7,648, 7.8%, 65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910포인트, 26일 519포인트에 이은 역대급 하락입니다. 최근 보름간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100선을 찍고 나서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어느새 7,000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다시 불거진 게 급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가량 떨어지며 28만 원대까지 밀려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4% 넘게 폭락하며 21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외국인 4조, 기관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운 걸 개미들이 받아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추가 상승 시도보다는 변동성을 수반한 등락 과정을 보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6.7% 떨어지면서 900선이 무너진 8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한 배경엔 또다시 고개를 든 미국발 AI 거품론이 있습니다. 핵심은 AI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돈은 그만큼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급락을 촉발한 건 미국 대형 테크 기업 메타였습니다. 남는 AI 자원을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건데 시장에선 이를 AI 공급 과잉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AI 인프라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는 해석이 퍼진 겁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이 10% 넘게 떨어졌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대표 반도체주들도 주저앉았습니다. AI 거품론 재부각 속에 37만 원을 넘겼던 삼성전자와 300만 원 턱 밑까지 갔던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속에 반도체주 투자를 늘려왔던 투자자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망은 좋다 하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전문가들은 여전히 AI 거품론이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AI 버블 붕괴가 증시를 망가뜨리고 이런 식의 하락은 아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냥 과도한 성격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이 더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최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산 비중을 처음 정해놓은 대로 다시 맞추는 이른바 리밸런싱이 시작된 7월 첫날과 둘째 날.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는 2,672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6조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례없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자산 리밸런싱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본격적인 팔자에 나서면 시장이 더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리밸런싱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실제 매도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20.8%지만 여기서 추가로 8%까지 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74조 매도 폭탄설도 이런 추가 허용 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9,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가 7,000 후반대까지 떨어진 만큼 실제 매도 규모는 10조 원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가히 북중미 월드컵 참사 원인과 무관치 않다는 축구협회 운영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었죠.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추진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32강 탈락이 확정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질타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관심이 크고 당면한 현안이란 취지에서입니다. 월드컵 이후 사퇴를 공언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사퇴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거론됩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의 원인을 살피면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한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원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현 상황은 청문회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만 참여하는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월드컵 부진의 책임을 묻겠다며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고발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선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두운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홍 전 감독의 모습에 시민들의 욕설이 이어집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성적표에 축구 팬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홍명보 전 감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번 월드컵 나가면서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배임으로 보죠.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정 회장 등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지휘부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현재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월드컵 참패 이면에 대표팀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남아공전을 앞두고 홍명보 전 감독과 손흥민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태가 커지자 문체부 감사실도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이 세 가지 정신이 제대로 심어질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원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홍명보 전 감독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단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내분의 시작은 지난달 19일 멕시코전 패배 이후였습니다. 기자단의 사적 대화 유출로 비롯된 인터뷰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자는 손흥민, 이재성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선수들의 의견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홍 전 감독이 먼저 선수들에게 보이콧 해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감독과 고참 선수들과의 불화설로 번졌습니다. 실제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뷰 보이콧 문제로 선수단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전 감독은 인터뷰 보이콧 해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전 직후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자 어서 숙소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체부도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체부 감사실은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도 이 건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장악에 실패한 감독 아래 팀 내 불화설까지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월드컵 이후 사퇴하겠다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언제 사퇴할지 정확한 시점조차 잡지 못하면서 차기 회장 논의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회장 직선제 전환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 축구협회 행정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그간 불거졌던 감독 선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를 예고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명예롭게 퇴진하려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조별리그 탈락이란 최악의 결과와 함께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 정 회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 회장은 월드컵 폐막일인 오는 20일 이후 물러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 회장이 사퇴하면 협회 기존 정관에 따른 간선제로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리자니 사퇴 요구가 따갑고 약속대로 물러나자니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불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논의는커녕 리더십 부재 속에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당장 9월 A매치를 앞두고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우선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임시 감독부터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로 봉쇄가 된 잠실 개표소가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건데요. 다만 40분가량 현장을 점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국회에 내려와 있던 철문이 올라가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이 확보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열렸습니다. 지난달 5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국조특위가 현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한층 내려가 샤워장이 표시된 문을 열자 투표지가 적힌 상자 420여 개가 가득합니다. 총파고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 약 247만 장이 현장에 쌓여 있는 건데 투표 마감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도 이곳에 보관됐습니다. 특위위원들은 CCTV 위치 등 보관 상태의 허점도 지적했는데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의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투표지 이송을 두고는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움직이는 것을 지금 함부로 옮기면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선관위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에 나섰습니다. 공중 화장실보다 못한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선거 관리입니까?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의 배임 행위임을 다 남 탓이에요. 집회 탓이라 그러고 예산 탓이라 그러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먹는 거예요.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조사 직후 공개 재검표를 제안한 가운데 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국정조사특위 개표소 진입에 경찰이 동원되자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또 집회 참가자들끼리 몸싸움도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을 이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줄지어 개표소로 쓰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곧바로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들어갈 출입구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출입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왜 출입을 막느냐고 날선 불만을 소리칩니다. 왜 막냐 시민들을! 출입구 인근에서 계속해서 봉쇄 집회를 벌이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국조특위가 온다는 소식에 개표소 주변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고 일부 참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싸움으로 구급차가 오기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 참가자 올다르크도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입을 전후해 아수라장이 된 잠실 개표소에 투입된 경력만 기동대 25개 부대를 포함해 1,5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함과 투표록 등이 개표소 안에 남아있어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난 뒤에도 봉쇄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투표함을 꺼내오지 않는 이상 출구 없는 봉쇄는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다른 곳보다 낮다는 사실이 지방선거 석 달 전에 이미 파악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고 결국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저희가 투표율을 사실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는 60%를 인쇄했는데 선거일에 33%만 투표를 하셔가지고. 하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석 달 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낮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작은 서울시 선관위가 보낸 자료였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축소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살펴보기 위해 각 자치구의 상황을 취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 등 13개 구 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의 60%, 은평구와 강서구 등은 55%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공유받은 뒤 중랑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인쇄 비율을 높였습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5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55%와 60%의 인쇄 비율을 정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 내부에서도 관련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지만 인쇄 비율은 끝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인쇄 비율은 각 구 선관위 의결 사항이라며 이를 권고하거나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와 관련 협의를 했다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쓴소리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직접 조언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MBN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해 이 대통령이 골프를 한번 치자고 한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아 못 간다고 했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공소 취소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경청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대화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야당 영남권 중진 의원에게도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성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골프 제안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외연 확장 행보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등 여권을 넘어 야당과도 소통 확대에 나선 겁니다. 집권 2기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넘어 골프 정치까지 모색하며 협치에 나서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골프 회동 제안,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골프 회동 제안 대상을 보면요. 신성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들이에요. 이거는 어찌 봐야 하나요? 네, 근데 알려진 것만 영남권이고요. 실제로 영남권 중진 4개만 난남을 제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석 110석 가운데 영남권이 65석으로 절반 이상이죠. 당의 핵심 지역 중진에게 대화 제안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호남 반도체 투자로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왠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 이후에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예.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아졌잖아요. 바로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건데 여론이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자 인제야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는 기류가 강한 겁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 11개를 차지하며 단독으로 원구성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당 독주는 그대로 두고 뜬금없이 협치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한 신성범 의원이요. 예. 의원들이 이 제안을 받은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원구성을 보이콧하는 와중에 여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는 이러한 대치 정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만나서 골프 치면 뭐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실제 중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소통하려는 척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가 먼저다 등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 보면 야당이 정부 여당과 싸우려고만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의도가 어찌 됐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거고요. 예. 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당장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처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마냥 보이콧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못한다는 총의를 모았지만 상임위
7곳을 받자, 골프 회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등의 출구 전략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이 시점에 어떤 정치적 묘수를 꺼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당장 오늘 경기부터 줄줄이 몰수패 처리됩니다. 학생들의 진학길까지 막는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어른들을 향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보도에 황찬민 기자입니다. 지역 비하와 조롱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제재는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예상 밖의 중징계입니다. 당장 이번 징계가 적용되면서 배제고는 오늘 예정됐던 청룡기 순천 효천고전 몰수패는 물론 오는 8월 봉황대기에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선수들에겐 꿈의 터전인 전국대회에 나설 기회가 박탈된 만큼 피해 학교 감독마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상대편이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쟤도 가슴이 안 좋죠. 뭐 어떠한 좀 처벌은 받긴 받았겠지만은 이렇게 처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야구계 일각에선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막는 가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를 넘은 막말을 막지 못한 지도자와 심판진 등 어른들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시합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그래요. 상대편을 비하하고 막 이러는 거는 애당초부터 지도자들이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야구 선배로서 좀 부끄럽네요. 이번 기회에 그릇된 응원 문화를 어른들이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과 손님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사건 현장에 태연히 앉아 있는 여유로움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중절모를 쓴 남성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배를 움켜잡은 여성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오고 머리를 감담한 남성도 휘청거리며 승용차 옆으로 몸을 숨깁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 때문에 나갔던 것 같아요. 쓰러져 있고 피가 있어서 사람분들 도와주고.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건 오늘 오전 11시쯤. 이 남성은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2명은 목과 복부 등의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도망가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용실 안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나 이거 봤거든. 태연히 경찰 올 때 기다리면서 어제 앉아가지고. 체포하려는 경찰에게는 자신이 독극물을 마셨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밖에서 뭔가 마시는 걸 본 사람이 마셨다 했고 지도 뭘 마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는 거죠.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또 음주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세종의 한 사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덮쳐 크게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의 한 사거리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합니다. 횡단보도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덮칩니다. 급기야 안전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에 박혀있던 소화전이 이렇게 뽑혔고 도로 곳곳에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안에 본네트가 다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17살 여고생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0.09%였습니다.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대전에서 세종까지 14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핸들을 좌측으로 약간 틀어야 교차로 직진 가능하거든요. 술 먹었으니까 졸은 것 같아요. 경찰은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희입니다. 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인데 검찰 수사 결과 아들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불에 태운 휴대전화는 모두 넉 대로, 다른 가족이 쓰던 것도 포함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하고 살해한 장윤기. 범행 동기는 뭡니까? 그런데 장 씨의 성범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던 증거들을 현직 경찰관이던 장 씨의 아버지 50대 장모 경감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장 경감은 장윤기가 살던 원룸에 들어가 남아있던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들을 분해해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겁니다. 또 장 경감은 장윤기가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도 불태웠는데 검찰 관계자는 MBN과 통화해서 본가에 남아있던 휴대전화 4대 정도를 불태웠는데 다른 가족들이 쓰던 것까지 태운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불에 탄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분석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물품을 수상하게 여기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보낸 압수수색 물품에 리얼돌이 없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CCTV를 살펴보다 아버지가 갖고 나간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고려해 아버지를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관련 소식 사건 추적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여러 증거들을 없앤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성인용 인형, 리얼돌의 존재를 정말 경찰은 몰랐던 건가요? 왜 압수를 안 했죠? 네, 아무래도 집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이 있는데 경찰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압수수색할 때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이 발견이 됐고요. 영상 촬영, 그다음에 DNA 검사 같은 거,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현장을 다 했거든요. 다 해가지고 아마 리얼돌 증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압수를 안 했죠. 검찰과 달리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압수까지는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뼈아픈 부분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는 의심스러운 장윤기의 녹취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먼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SD카드를 찾지 못해서 이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는데 말입니다. 예, 경찰 눈에만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경찰이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선가 수사 정보를 듣고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온다고요. 네, 이 사건을 수사한 곳은 광주의 광산경찰서라는 곳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재 다른 경찰서에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광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게 밝혀져 의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공유되진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장윤기 아버지도 당시 퇴직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퇴직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아마 우리 경찰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몰카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리얼돌과 핸드폰 등을 태운 건 증거인멸의 의혹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개시하기로 했고요. 국가수사본부도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예, 감찰은 진행될 수 있지만 정작 이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앞서 전해드렸죠. 친족이라서 처벌을 못한다고요? 네, 원래는 보통이라면 증거를 인멸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서 인멸했을 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더위와 장맛비가 겹쳤습니다. 게다가 장마 뒤에도 곧장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우 대비에 나섰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지성 호우와 장맛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는 장마 대비에 분주합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침수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우량 100mm 수준의 폭우가 예보될 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관에서 물이 차올라 맨홀 뚜껑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 설치된 추락 방지 시설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0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져도 견딥니다. 내일 오후 제주부터 시작하는 장맛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일요일인 5일 전국으로 확대되고 9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고온 다습한 남풍을 끌어와 강수량이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본격화되며 정부는 오늘 풍수의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 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7월 장마의 특징은 장맛비와 폭염이 겹쳐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습한 장마철 날씨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실제 습도가 10%포인트 증가 시 체감온도는 1도 높아집니다. 장마가 끝나면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상청이 이번 여름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합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휴가철이 코앞인데 먹거리 물가가 큰 부담입니다. 한우 등심은 작년보다 24%나 뛰었고 삼겹살 값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동안의 한우 반값 행사 소식에 시작부터 북새통입니다. 1kg에 18만 원인 원플러스 등심을 9만 원에 팔자 사람들이 몰린 건데 그럼에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선뜻 이렇게 내키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기회 아니면 또 먹기 더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고깃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한우 등심 평균 가격은 24%가 올랐습니다. 국민 고기로 불리는 삼겹살도 마찬가지.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이 유행하며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2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으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더위와 함께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최근 크게 낮아지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생물 물점 물 품목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수급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규모 매도로 1,5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역시 수입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월드컵 승리 환호가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화면 가득 보이는 인파는 개최국 멕시코의 축구 팬들인데요. 16강 진출 축하 행사에 무려 14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겁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 시민 4명이 숨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봇대를 오르는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합니다. 신호등 위에서 환호를 지르던 아이가 그대로 떨어지는가 하면 행가래를 받던 여성이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승리한 멕시코 팬들의 기쁨은 경기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Porque yo somos el país más hermoso, cultura más divin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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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stá toda la selección aqu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순식간에 1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몰린 인파 속에서 19세 여성 축구팬을 포함한 3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A nombre del gobierno de la Ciudad de México y en el mío propio, nuestro más profundo dolor por el fallecimiento de las personas que ayer perdieron la vida. 여기에 30대 남성 1명마저 간질 발작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철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오는 6일 치러질 16강전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세계적인 원유 수출국 러시아가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딴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도에서 휘발유를 역수입하기 시작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Везде очереди, где-то вообще бензина нет, то есть можно 3 заправки проехать мимо, где нет вообще топлива. 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더 많은 연료를 가져가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정제 능력의 약 28%가 가동을 멈춘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으로 기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Вы хорошо знаете, что проблемы и для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и для бизнеса сохраняются. И очереди, к сожалению, тоже на заправках есть. 다급해진 러시아는 원유를 수출하는 인도에서 휘발유를 사와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까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까지 커졌고 결국 푸틴 대통령의 신뢰도는 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 장기화로 민심이 악화됐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에게 새로운 난관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죠.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복면을 쓴 러시아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건 청혼에 나선 건데 곧장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옷차림에 복면까지 쓴 남녀가 맨손으로 고층 빌딩을 오릅니다. 첨탑 끝엔 사랑의 힘이 힘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계 평화가 온다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걸었습니다. 잠시 뒤 첨탑 아래 구조물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전하고 서로를 꼭 안습니다. 고공 스턴트를 하는 러시아 커플이 443m 높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몰래 침입해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뉴욕 경찰은 무단 침입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에 연결된 연료 탱크가 기울어지더니 도로와 충돌해 폭발합니다. 거대한 불꽃과 연기가 도로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와 베라크루스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료 탱크 폭발로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에 갇힌 운전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트럭 기사의 신원을 파악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차도 옆을 지나가던 승려들에게 트럭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까스로 화를 피한 사람들은 곳곳에 쓰러진 승려들을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태국 묵다한주에서 11살 소년이 아버지의 트럭을 몰래 훔쳐 운전하다 도보순례 중이던 승려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묵다한 경찰은 소년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이 기증한 새 전용기 에어포스1을 처음 공식 탑승했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초호화 전용기인데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상공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새 에어포스1이 활주로를 달립니다. 카타르 왕실이 기증한 보잉 747 전보 기종입니다. 가격은 4억 달러, 우리 돈 약 6,200억 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탑승했습니다. They made it
appropriate for a president. That means the security and all of the different bells and whistles they put on. Very complex now, but it's really quite something. 기내에는 금색 장식의 대통령 전용 침실과 대형 회의실, 마사지 의자와 애플 TV 등으로 장식했고 외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빨강과 남색, 금색 디자인으로 바뀌어 30년 넘게 사용된 기존 에어포스 원보다 화려합니다. 새 전용기의 첫 목적지는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이 열린 노스다코타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프 라이더스를 재현한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입장했고 루즈벨트의 강한 리더십과 애국심을 거듭 치켜 세웠습니다. 자신을 루스벨트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강한 미국의 상징으로 부각하려는 행보입니다. 새 에어포스1은 오는 토요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때도 이곳 워싱턴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차별받고 있다는 미 하원의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외교부는 쿠팡 측의 일방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인데 보고서 절반 이상을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역대 최대 6,200억 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라 다른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 사건과 무관한 조사를 수십 건씩 진행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쿠팡이 중국인 전 직원의 노트북을 현지에서 회수한 것도 우리 국정원이 압력을 넣은 결과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는 미 의회에 대한 쿠팡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가 로비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총 109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로비 활동의 결과로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한테 통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K-뷰티의 인기가 이제 향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넬 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동무되었던 향수 시장에 한국적인 향을 앞세운 국내 브랜드들이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뷰티 전문 매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해외 명품 향수 브랜드가 차지했을 자리에 국내 브랜드가 대거 들어섰습니다. They're very simple and very clean smelling. They're not too strong.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님들 대부분이 이제 K 향수를 많이 찾는 편이기는 해요. 주말에는 100여 팀 이상의 외국. 이처럼 외국인들의 취향을 사로잡은 비결은 한국적인 향을 내세운 차별화 전략입니다. 유채꽃이나 벚꽃은 물론 쌀을 찔 때 나는 구수한 향까지 기존 향수 시장에 없던 독창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브랜드는 국가유산청과 손잡고 고문원 속 궁궐의 향을 현대적인 향수로 되살려냈습니다. 역사적 공간에서 향기를 포집해서 선보였을 때 소비자들이 좀 더 새롭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개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최근 5년 새 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질 정도로 국내 향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올 들어 향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늘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도 3배 가까이 급증할 만큼 해외로 영토도 넓히고 있습니다. 패션과 화장품에 이어 향수까지 우리 고유의 향기를 품은 K-뷰티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자동차 연구소에서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대신 가상 공간에서 주행 검사를 하고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드는 등 차 없는 연구소가 등장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270도 펼쳐진 대형 스크린 앞으로 차량 운전석을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실제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주행이 가능한데요. 노면의 경사와 요철 등 도로 상황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실제 시험장을 1mm 단위로 스캔해 가상 도로로 구현한 뒤 차량의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매번 테스트용 차량을 만들지 않아도 돼 한 달 넘게 걸리던 테스트 기간이 일주일로 단축됐습니다. 실물 차량 제작 없이, 부품 제작 없이 가상 환경에서 차량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발휘되냐? 최근 자동차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자동차 연구소 역시 차 없는 연구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차와 충돌을 방지해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량 모양의 벤치에서 시험할 수 있고 자동차 부품은 3D 프린터로 즉석에서 바로 찍어내 금형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 수백 대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차를 몇 대만 만들어도 완성차가 완성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가상 공장에서 먼저 신차를 만들어보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쟁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미래차를 준비하는 연구소도 소리 없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나란히 북중미 월드컵 32강 문턱에서 멈춘 독일과 일본. 하지만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반면 일본 대표팀은 열렬한 환영과 함께 감독 유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파라과이에 패배하며 32강 탈락의 수모를 겪은 뒤에도 자진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나겔스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 Ja, ich bin keiner, der wegläuft, aber ich würde trotzdem weitermachen, wenn der DFB das will. 독일 축구대표팀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이틀 만에 수사당국의 독일 축구협회 본부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다. 유로 2024 당시 축구협회가 만든 운영사가 경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불법 제공했다는 이른바 뇌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조별리그 탈락 후 거센 비판 여론과 경찰 수사에 직면한 한국 축구와 판박이 운명입니다. 반면 같은 32강전 탈락에도 일본 축구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기대보다 일찍 돌아온 축구대표팀을 팬들이 열렬히 환영했고 축구협회는 대회 결과와 별개로 8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온 모리아스 감독에게 유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일본 축구를 탈아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이어진 덕입니다. 감독과 회장의 사퇴 선언으로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한국 축구와 달리 일본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체전선은 잠시 남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장맛비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은 오전부터 밤사이 불시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북상해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30도, 청주와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전주가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잠시 쉬는 동안에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